전광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하느님도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분이 지난 18일에 이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오늘 석방되지 못한다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 강제로라도 대통령을 모셔나와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 앞에서 분신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사실 수사에 발감을 뽑으셨는데 어젠가요? 일단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광훈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때를 봐서 안내할 테니 효과 있는 죽음을 맞이하라. 이런 것까지 선동을 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예전에 내란 선정 선동 혐의로 고발을 했었고 최근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전광훈 씨, 장성철 소장님은 전광훈 씨 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아,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웃겨요. 이 사람 목사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워싱턴 가 있어요. 예, 도망간 거 아닌가 싶어요.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트럼프가 나 취임식에 초청한 사람이야. 와 이러더라고요. 예. 신도들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특히 보수파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 자체에서 이 사람과 절연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의 집회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연설한 사람들을 일단 제명해야 될 것 같다. 같이 해야죠. 윤상현 의원이죠. 네, 이러한 그거를 이제 저희 말고 네. 옆에 국민의힘 브레인 그러니까 쪽으로 당내에서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정광훈 씨가 당도 하나 있잖아요. 자유통일당. 예. 석동현 변호사가 사실은 저희 당에 있다가 총선 때 공천 탈락된 다음에 자유통일당으로 입당해서 비례대표 2번 받았단 말이에요. 예. 당선을 확신했었습니다 그때. 진짜요? 그래서 뭐 거기 가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서로. 그런데 이제 2번 받았는데 아무도 안 됐죠. 3%가 안 되니까. 2.6인가요? 이 정도 나왔었어요. 3%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당적이 아마 거기겠죠. 아니면 뭐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정광훈 당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이 됐잖아요. 그리고 언론 상대로 대변인격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원래 수순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는 게 먼저가 맞지요. 원래 대통령이 지금 당 입장과는 너무 다른 행동을 보였으니까. 그거는 이제 천천히 해야 될 그게 이제 밖에서 보시면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제 모든 게 끝나고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결정이 나면 또 뭔가 움직임이 있겠지만은, 그런 건 아마도 혹시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대선 전국에서 그런 상황이 있거나 하겠지만 그 전에는 분위기가 아니다. 근데 저는 윤희석 대변인께 상당히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요. 네. 제가 김재원 전 최고,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면 저보고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제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진짜 친분이 있을 수 있지. 그거는 정치적으로 좀 나랑도 고려해야죠. 친분이 많아요. 그래요? 더 많아요, 더 많아. 훨씬 더 많아. 나랑. 스토리 얘기하자면 1시간 정도 예전에 했는데. 김재원 의원이 김무성 대표한테 이렇게 맞네. 맞네. 그러네. 그때는 내가 보좌관 아니었어. 네. 근데 페북에다가 성전, 십자군, 참대한 군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비판을 안 해요, 진짜? 예? 그 비판 하시던데 엊그제부터는. 저는 비판했죠. 저 이제 비판하는 거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정광훈 쪽 얘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하실 때 너무 심하게 하시지 말라 한 거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죄송하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비판을 해서 이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체를 알았으면 이렇게 또 다시 이제 대구시장 하려고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걸 우리가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재원 의원은 사실 저도 좀 친했었는데, 예전에 김재원 의원이 원내 수석할 때 제가 당시 새누리당 2014년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청와대 행정관 있으면서. 김재원 원내 수석이 사실 그 당시에 친박 핵심으로 불려가지고
당시 황운하 당대표보다 힘이 그래서 셌어요. 김모 보좌관을 그때 아셨군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뭐 매일 왜냐면 새누리당 여당 반장이어서 매일 상황을 체크하려면 원내 수석이 원내 일은 제일 잘하니까 거의 매일 그 방에 갔거든요. 그래서 얘기도 듣고 그만두고도 지난해 하반기에도 같이 하시는 일 없이 놀고 있을 때 같이 술도 한잔 하고 이런 사이인데 저도 어제인가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고 충격. 이분이 이제 이상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전화해서 좀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분이 더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어요. 그럼 김재원 최고 부부는 그분은 이제 그 최근에 조금 그 사리사욕이 좀 이게 주입된 거죠. 대구시장을 하고 싶어서 그거에 기반이 되는 따지보면 아스팔트 우파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같은 그룹으로 가고 김재원 전 최고대표는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는 분이 아니라 이득이 되면 그냥 쓱쓱 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모범적인 분이 아니라서 별로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정광훈 씨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함이 있지만 정광훈 씨는 이 대한민국의 종교계와 정치사회계의 독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집안이 저기 저는 어머님도 목사님이긴 한데 이 정광훈 씨를 그대로 두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종교계에 대한 비판을 제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사랑제일교회를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정광훈 씨를 추종하는 많은 지류의 교회들이 있어요. 예.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일정 부분을 다 사랑의 제일교회에 따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분도 있고 성도를 또 같이 보내주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이게 그냥 교회 자체가 사랑의 제일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될 만한 그 정광훈계의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정치가 종교는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종교계 자체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본인이 이런 식의 정치 활동과 경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사람을 현혹시키고 이런 이 독보석 같은 사람은 종교계에서 먼저 드러내는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전광훈 씨가 여러 종교에도 뭐 예장도 있고 쭉쭉쭉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기장 쪽인가요? 예전에 뭐 좀 했었는 전광훈 씨가. 근데 그쪽에 한 팔을 하면서 이상하게 가고 있다. 꽤 지류가 있어요. 사실 목사라고 하긴 그렇고 독사 아니다. 독사는 좀 안 맞는 거 목사도 아니고 그냥 정광훈 씨. 본인이 목사라고 하니까 제가 목사라고 칭해 줍니다.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이 부분 참 이게 끈질겨요. 뭐 제가 이제 바퀴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죽지 않고 예를 들면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이 가장 이 그 경계해야 될 집단이 자유통일당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보세요. 2016년도에 이 자유통일당의 태극기 부대에 휩싸여서 좀 이렇게 하다가 이거 벗어나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근데 또 이 국민의힘이 건강이 악화되니까 다시 자유통일당이 들어와요. 세균 같은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들어와서 또 다시 국민의힘을 정통 보수에서 사이비 보수로 바뀌려고 하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들어온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이 끊어줘야 된다. 민주당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는 그냥 비판밖에 안 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유통일당과 손절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뭐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 저 19년도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그렇죠. 그 아시잖아요. 김문수 현 장관도 그때 정광훈 씨랑 집회도 하고 그 당시 청와대 옆에 천막 치고 하고 단식하고 그랬죠. 저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 바로 옆에서 예. 거기서 또 집회하고 있었고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때 이제 광화문이나 이런 쪽에 이른바 정광훈 씨 일당들이 있어서 막 여러와 같은 황교안 대표 연설에 성원을 보내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 그런 거 있죠. 약간 이제 우리 흔한 표현으로 뽕 맞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Y자 아니었어요? Y자. 이렇게. 장로 아니에요? 장로 황교안 새벽 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 올라가는 그 연단 이 런웨이 같은 거 예. 만들어서 무슨 쫙 나가면서 이렇게 무슨 그- 대형교회 그걸- 목사 같은 부흥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매주 토요일에 빨간 옷 입고 광화문 나가서 30몇 예. 번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때 당협위원장이셨잖아. 아, 나가야 맞죠. 공천 준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안 갈 수도 매일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가면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촛불 집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촛불을 안 켜봐가지고 다 탄 거예요. 막 해본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배터리로 건전지로 하는 그거를 1,500원씩 주고 사고 저 막 10개 사서 나눠주고 정말 근데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가만 보시면 이게 정광훈과 가까이 하면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서 언젠간 그게 다시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도 의원도 그랬고 김기현 의원도 한때는 태극기 그렇죠. 부대 열심히 다녔었어요. 대표 되려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원식 공짜라 공짜 거기도 태극기예요. 어디요? 신원식 신원식 안보실장 그냥 그분도 유튜브에서 정광훈 가서 거기서 뭐 문재인 잡아 뭐 붕짜라 붕짜 뭐 기억나요. 기억나고 그다음에 김문수 그분도 뭐 그래도 경기지사 할 때까지 멀쩡했어요. 태극기부대 가서 주화인마를 입은 뒤로 몇 년을 헤어나지를 못했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자꾸 얘기하는 게 좀 안 좋긴 한데. 그래, 태극기 우리는 자랑하는 어르신들 태극기인데. 그렇죠. 어르신도 그 집회에 나가서 이상한 집회에 나가서 막 와 열광하니까 막 기분 좋겠지만 그때 총선에 2020년 총선에 황교안 대표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유가 본인이 광장 나가서 봤더니 여러 같은 지지를 하는데 실제 투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제가 그러니까 자꾸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시벨 소수의 그 앞에 현장에 잠깐 모인 사람들 이거에 화나만 한다. 제가 그때 이제 정치부에 있으면서 딱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매몰되면 선거 진다. 기껏 해봐야 이거 3% 절대 못 넘는다. 그때도 기독자유당이었거든요. 자유통일당이. 근데 정말 우리 공화당도 있었죠 그때. 못 넘었어요. 사실 정말 극소수의 주장들이거든요. 3%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살려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내란죄도 있지만 자유통일당과의 밀접한 한몸이 돼가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석동 변호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에 대한 변호한 사람도 다 예전에 정광훈 씨 변호했던 사람들이 다 그 변호인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그 주변이 자유통일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포위됐고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음모론을 맹신하는 집단이 정광훈 씨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헤어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손절하고 이 자유통일당과 같이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단호하게 몇 명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고 제가 그때 벗어날 때 태극기 부대 가서 인사하고 잘못 발언한 사람들은 막 징계하고 했던 국민의힘이 기억납니다. 네? 저기 김재원 최고도 정광훈 씨랑 갔을 때 당원권 정지. 그때도 태극기 부대 옆에 가서 5.18 얘기 잘못했고 그래서 그게 징계 이제 지방의 행사가 지방의 정광 행사. 목사 불렀어요. 두 분 아, 고향이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저는 알고 김기현 의원도 거기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정치적 메시지가 있고. 소모됐어요. 전당대 때 얘기 한번 나왔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 때는 강력하게 그런 부정선거나 극우 세력과의 차단을 했었고 어느 정도 먹혔어요 그게. 그 그런데 토대가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만든 거예요. 음. 그 당이 20년도에 그렇게 엄청나게 지고 황교안 대표 물러나고 예. 비대위원장 아무도 안 오를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모셔와서 당이 1년 가까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강 정책도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4.7 재보궐선거 생기고 예.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간 거죠. 대선까지 쭉 그런 상황이 중간에 또 이준석 대표가 되고 그러니까 연성화되다가 또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가는 느낌이 사실 지금 연성화로 표현하셨는데 그럴 때 국민의힘이 선거를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세번 김종인 이겼죠. 비대위원장 시절에 같이 일하셨죠. 그때 다 이겼고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극우와의 선긋기가 명확했는데 그렇죠. 당 또 분위기도 5.18 그렇고. 사과도 가고 그렇죠. 광주에 계속 찾아갔고 그러니까 답이 정확하잖아요. 네. 저희가 가운데로 조금 더 포지션을 옮겼을 때 그때 선거에서 이겼다. 근데 오른쪽으로 몰리면 저도 그냥 엄청나게 진다. 그렇죠. 이제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지도부가 그러지 못하느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왜냐하면 벌써 뭐 윤상현 의원 얘기는 저희가 또 했었고 뭐 훈방 정도로 끝난다 이딴 소리를 하셨고 지도부가 물론 이 서부지방법원 난입 전이긴 하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 배승희, 신혜식 쭉쭉쭉 극우 유튜버들에게 뭐 신남성연대인가요 여기도 있고 배인규. 예, 배인규 여기에 설 선물을 보냈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 소장님은 이제 보수 참칭으로 부르지만 진짜 보수 유튜버로서 예. 공식적으로 당에서 해명을 했어요. 음.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의 고소 고발로 심리적인 압박과 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보수 우파 유튜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예. 건데 저희가 이제 근데 관성적으로 보낸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600명 정도 명절 때 선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명단을 추가하고 빼는 게 원래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변동이 그렇게 크게 없는데 저희들도 당대표 보장을 예. 할 때 그분들한테 선물 보냈거든요. 그냥 관성적으로 보내는 부분인데 시기가 이렇게 맞은 측면도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의 이 사람 동원력 그리고 여론 전파력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는 시청자, 애청자들의 어떤 집중력, 충성도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리에 진짜 정말 서부지법 앞에 4만 명을 국민의힘이 동원할 수 있겠어요? 못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하면은 막 모이잖아. 열성적으로 막 그 집업 안으로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모이기만 하는 게 돈도 주고. 네, 그러한 물리적인 행동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좀 그래도 좀 잘 보여야지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시하면 안 되겠다. 좀 그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또 씹으면은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 예. 권영세가 말이야 막 하면서 여러 가지 트집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주요 정치인들이 이 구구 세력을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이쪽이 목소리가 크니 삼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지금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나. 네. 사실 비슷하게는 이제 과거 이제 보수 정치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휘둘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낙곰수, 김어준, 뭐 예. 김어준 방송 가서 절하고 그것도 비판해야 돼요. 사실은 거기가 원조입니다. 부정선거도 거기가 원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좌파 쪽도 보면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김어준 뉴스공장 있고 또 예를 뭐 제가 출연했던 매부쇼도 있고 쭉 있지만 요 밑에 또 엄청 많긴 해요. 혼자 1인 유튜버도 꽤 있어요. 알죠? 1인 유튜버 꽤 있는데 근데 어쨌든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쪽은 또 김어준 뉴스공장도 그렇고 뭐 최욱의 매부쇼도 그렇고 나름 퀄리티가 좀 있거든요. 규모도 제법 크고 그러니까 여기가 주도를 하니까 그래도 이상한 구구 TV보다는 안 하는데 물론 이제 편파적인 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근데 여기 쪽은 좀 힘을 좀 못 내요. 여기가 딱 잡고 있으니까. 근데 구구 쪽은 또 약간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한 여권 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퀄리티 있는 유튜버를 만들어야지. 진짜 이상한 유튜버들만 너무 나와서 이게 문제다. 이거 보여보실래요? 그 제가 지금 잠깐 네. 지금 고성국 이봉규 TV 썸네일 지금 봤거든요. 네. 어제 오늘 그런 걸 왜 봐? 분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다. 지금은 여론전이다. 무조건 광화문으로 가자. 분열은 자멸이다. 하나 되자. 2차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됐다. 구정이 지나면 윤통의 시간이다. 윤통과 함께 승리하리라. 이게 썸네일이에요. 보니까 2-30만 명이. 장성철 소장 세뇌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이거 보면 아, 요새는 이거 알고리즘으로 떠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광화문에 있어. 그렇지. 내가 왜 광화문에 있지? 언제 가서 이제 부정선거 신념을 치고. 아이고. 와. 그 저는 요번에 보세요. 권영세 위원장이 이 10명에게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기부행위라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분리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요 사람들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계기. 오죽하면 부모님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 끄는 거 막 요새 돌잖아요. 아, 알고리즘 끌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던 영상 다 지우고 내 다른 재생 걸로. 목록 다 지우고 아, 하면 안 새롭게 나와요. 안 세팅되구나. 나와. 예, 그거 막 그런 게 돌아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한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잖아요. 예. 좌든 우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 약한 속성을 이용해서 결론은 돈벌입니다, 이 사람들. 예, 그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잘 아는 변호사분도 맨날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 이번 달에 얼마 벌었어. 시청자분들이 누군지 다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러워요, 근데. 아이 그런 얘기는 사석에서 하는 거고.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게 그런 얘기 하는 게. 그렇죠. 그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 터진 거잖아요. 액수가 상상을 초월해서. 네, 상상을 초월해서. 아, 제가 안 돼. 그 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지만 자기의 인생을 그만큼 그 액수만큼 젖먹는 거고 본인의 인생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아니 안 하는 게 그냥 본인 인생을 젖먹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배울 만큼 배웠고
뭐 알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에 뭐 코인, 뭐 챗, 그다음에 조회수에 대한 수익 이게 지금은 커 보이지만 나중에는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갈 것이 없을 거예요. 그들은 네. 저기 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나이 먹으면 그냥 유튜브 켜놓고 그들 안에서의 경제 체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고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볼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되는 게 과연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행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들은 극단의 정치의 폐해까지는 서로 간에 비판할 수 있으나 나라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서 선전선동하는 부분을 그래도 집권 여당의 다선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선물을 보내면서 그걸 맞대응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저는 안타까워요.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지금 국민의힘 주도 세력들이 그렇다는 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냥 차라리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냥 이런 행위들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유튜브들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민주당에 당했다 해서 힘내셔라. 그러면은 그분들이 힘내서 지금 아까 장 소장님이 썸네일 읽어줬잖아요. 직결하자. 구정 이후에는 이제 돌아온다. 이분들이 이렇게 선전을 계속하고 선동을 하는 것들을 뭐 힘을 자양분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데일리 안에서 예. 좀 의미 있는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커지는 윤 리스크, 국민의힘 1호 당원과 거리두기 본격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당한 이후에 관계 설정에 고민을 하고 있고 폭동 세력과는 좀 절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도부의 발언 수위가 미묘하게나마 좀 변하고 있고 예.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사야 한다. 음. 그런 논의가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안 그러면은 그렇죠. 안 그러면 내일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들 예. 선거에서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인가는 음. 스스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중도층으로 끊임없이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지금 지도부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지금 권영세, 권성동 이 지도부는 지금까지 해온 말들이 너무 심각해서 여기서 갑자기 점 하나 찍고 다른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에 정치인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사태, 폭동, 테러가 있었는데 경찰이 명찰을 안 차고 왔다. 요걸 그 다음에 바로 회의에서 했거든요. 그게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일부 이제 보수분들이 경찰들이 쭉 있잖아요. 그 이제 폭력 사태 나기 전에 직전에 이제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뭐 쇼츠 같은 나온 걸 봤더니 집회 나오신 분이 경찰을 막 밀쳐요. 그분만 명찰을 안 차고 있었어. 당신 왜 명찰 안 차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맞아요? 중국 아니야? 또 중국이야? 또 중국이냐? 한국 사람 맞아요라고 묻고 그 경찰에 중국인들이 끼어 있어서 탄핵 반대 집회를 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 CH라고 써 있으니까 네. 그게 충남 경찰 그거였는데 이게 네. 차이나라고. 차이나라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서 도대체 아니. 저도 물어봤어요. CH가 근데 뭐냐? 근데 충남 경찰이었대 그게. 야, 아니 그거를 그 정도예요. 그 현장에 있는 충. 그 구구 집회에 참여하신 분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분은 그것도 그분의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분이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그러니까. 권성동 여당의 검사까지 하고 다선 중진 의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이 왜 명찰 안 찼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문을 제기하잖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진짜 허무맹랑한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게 돼요. 그런 게 정말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상임위 영상을 많이 봤어요. 행안위가 긴급 소집해서 이 폭동 사태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가관이더라고요. 특히 뭐 배준영 의원이나 법사에서는 조배수 의원이나 예를 들면 이게 경찰이 왜 그러니까 폭동을 막지 못했냐라는 책임론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를 왜 당했어?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강도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강도 왜 당했어? 처신을 잘해야지. 그러네. 왜 맞을 짓을 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꼬투리를 잡아도 적당히 논리적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태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석을 해보면 폭도들 편들어주고 싶은 거지. 아이 뭐 이 사람들이 뭐 잘못을 했으나 경찰들이 이런 부분을 잘 막았으면 못 들어가게 했으면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주소다. 제가 그 극우 시위를 이렇게 옆에서 많이 봐요. 방송국 가다가도 뭐 동화면사장 앞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오후에 가는데 주여 막 이래요. 찬성만 부르. 도대체 이게 뭐냐? 제가 한 5분 동안 보고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막 하면서 그 쭉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해방 이후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가졌던 모든 병폐들이 거기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 주로 이제 참여하신 분들 제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가서 보면은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를 이제 들고 있으면서 기독교와 합쳐져서 하는 얘기가 자 우리는 한미동맹, 반공, 멸공, 그다음에 이제 주여. 예. 거기 이제 이스라엘 국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인데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거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통적인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대통령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아직도 임금님 이게 좀 남아 있는. 예, 그래서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진실, 이 속마음이야 다 이해를 하지만 결론은 애국인데 이 방법이 옳지 않고 현대 사회에 맞지 않다는 거를 어떻게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게 예를 들어 민주당 계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래야 뭐라도 조금 들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부정선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꺾어야 되는데 우리 윤희석 대변님이 그래서 방송을 여러 군데 나가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권영세 권성동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한 30초만 얘기하면 잠깐만요. 그 전에 아까 뭐라고 쓴 거 봤어. 아니 왕자 쓰려다가 못 쓰겠어요. 왕 얘기 임금 얘기하니까 나도 왕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왕을 요렇게 써야 되는 왕을 그러니까 한자 헷갈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슬옥자랑 헷갈린 아니 거 그게 아니야? 아니라 왕입니다요. 이거 쓰면 왕이 되나? 근데 제가 30분 말씀드리면 평론가 말고 민주당의 당원이라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극우화가 반가워요.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권영세든 권선동이든 그리고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광훈 옆에 가서 지금 하던 대로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이긴다. 득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렇게 해서 여론전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지만 제가 민주당의 전략가라면 투세요 그냥. 네, 잘하고 저는 메시지 그래 낼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 이제 당파성을 가졌을 때 말씀이시고 그렇죠. 사실 나라를 걱정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 알겠습니다.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